아들아, 아빠가 어릴 때는 비트코인이 피자 한 판이었단다. 네, 안녕하세요. 피자 한 판 시절 이진환입니다. 2023년도 11월 8일 오후 2시 37분입니다. 제가 피자 한 판 시절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좀 재밌게 잡아봤고요. 저도 비트코인이 피자 한 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의 시절부터 그때쯤 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썰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풀어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내노라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부사장님이었던 그 분을 우연찮게 게임에서 만나고요. 그때 비트코인을 좀 알게 됐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빠, 바보야? 왜 옛날에 비트코인 안 샀어? 나 때는 말이야, 이거 나와야 하나요? 재밌는 짤이 있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요, 그로스톨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도 그로스톨은 정말 수익도 많이 안겨줬던 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하는 동안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았던 게 멤버십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물려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도 추세선 라인에서까지도 잡아드렸던 게 그로스톨 같습니다. 어제는 또 스팀 달러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팀 달러는 잘 보신 거와 같이 월봉상으로 정말 매끄러운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구간, 여기 구간 강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그 다음 구간으로 돌파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스팀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의 구간인 10,000원 단계가 있겠지만 과연 스팀달러가 지금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중간에요, 유튜브에서 댓글 좀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이거를 아예 영상으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답변에 채택돼서 올라오시는 걸 보게 될 거고요. 대표적으로 유튜브 댓글들은 오늘 주제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웰시 영상을 보면 더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50K까지 오르고 이후 떨어지는 거 얼마까지 떨어지잖아요. 솔라나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가요? 하락 오파 관점 폐기인가요? 근데 왜 캠 안 켜요? 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질문들이 달렸는데요. 오늘 다 다뤄드릴 생각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왜 비트코인 안 샀어? 시작합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요, 차트 이런 식으로 제가 보고 있다를 말씀드렸죠. 현재는요, 이 차트는 아니죠. 현재 차트로 보면 이 차트고요. 현재 추세 라인에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양봉, 일봉 계속적으로 흔들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은 이미 뭉개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짤로도 한번 올려드렸죠. 정말 그만 보시고 제발 현생에 충실을 하시라. 사고 그냥 떨어지면 사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왜 그런지는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마음을 한다고 해서 존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존버가 아니죠. 그냥 피폐해진 마음이 더 가속화될 뿐입니다. 이 옷 보십시오. 옷 이 더러운 거 보십시오. 이 지금 더럽고 핸드폰 보는 이 눈빛, 요거만 보고 있습니다, 요거만. 당연히 이러니까 투심이 바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일봉상에 나왔던 어제 하락은요, 저항 추세를 돌파하는 힘도 강한 것도 있지만요,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뉴스는 크게 아크인베스트 관련 GBTC 매도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건가를 누군가가 다시 다 받아먹었습니다. 다 받아먹었고요. 누군가는 다 던졌죠. 이게 결국 매도의 주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전체로 봤을 땐 이게 영향을 가장 받아먹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누군가는 또 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종점은 뭐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겁니다. 정말 누가 짖어도 지금 기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찬가지고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끝은 어디일까요? 이 강아지가 여기다 왈왈 짖고 있는데 기차는 계속 옵니다. 이 끝은 뭘까요? 현재 장으로 봤을 때 이 ETF는요, 결국 로켓을 향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로 떡상으로요. 근데요, 이런 와중에도 재밌는 기사들이 두 개가 제 눈에 딱 매의 눈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가, 저는 이 기자님 있죠. 기자님, 요즘 기사 쓰시는 기자님들은 글짓기 대회 우승자 뽑나요? 제목 보십시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코스피 불같이 타오르고 이슬처럼 식었다. 아니, 거의 시 아니에요, 시? 아니, 저 이거 보고 너무 빵 터져가지고 제 기자분들 글짓기를 뽑는 줄 알겠어요. 헤드라이트 뽑는 건 대박입니다, 진짜. 불같이 타오르고 이슬처럼 식었다라는 거 듣고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뽑은 이유는 공매도 중지로 인해서요, 등락폭에 대한 거를 뽑은 기사 같습니다. 그래서 기자분한테 따봉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기사로는 하나 재밌었던 게 이제 이걸 왜 법안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쪽도 참 한심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요. 게리 겐슬러에 대한 급여를 1달러. 야, 너무하지 않아? 그냥 차라리 주지 마. 그냥 안 받는다 해. 1달러면 최저시급도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삭감하는 법안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참 이거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든 미국 정치든 도찐개찐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럼에도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 줄기차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ETF와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이 기존 대비 1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반감기만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차트적으로 조금 봤을 때 데이터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봤는데요. 현재 보시는 차트는요. 3.5 주기설인 유동성 사이클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부분이 현재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잘 보세요. 이 초록색인 부분이 현재 구간인데요. 이 초록색인 구간이 유동성이 들어온 구간이었던 부분입니다. 이 구간들이 들어올 때마다 유동성이 들어오고 상승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이 하얀색 화이트 그래프 보시죠? 이 화이트 레벨 있는 버튼이 화이트 바틀 있는 아래로 들어왔을 때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주황색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접했을 때요. 보통 고점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고 현재는 상승 구간에서 화이트 레벨이 특히나 내려가는 구간으로 갈수록 그 가속도 상승이 높아지는 구간에 현재 나와 있다는 지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보면 초록색에 대한 화이트 레벨이 현재 유동성이 들어오는 구간이고 아직 유동성이 들어온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요. 크립토 글러브에서요. 온체인 데이터상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BTC 매도 움직임이 감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론을 보면 결국 단기 매도자들은 매도를 하면서 수익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 예를 들어 마이클 셀러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서요. 지속적으로 홀딩 중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이 판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고요. 또 누군가는 매도를 하기를 바랐지만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향후 더 미래에 대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1시 15분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월 형님은 잘 아시겠지만 입김이 굉장히 세죠. 근데 매일 연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 연설을 하면 내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매일 연설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14일 이제 다음 금리 시점이에요. 금리가 이제 바뀔지 아니면 바뀌지 않을지에 대한 비례로 나타난 건데요. 아직까지는 한 달이 넘게 남았지만 현재의 금리는 아직까지 동결이라는 추세에 계속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일자로 비교를 해보면 크게 현재와 전날이 크게 비교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동결 가능성이 높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이 굉장히 횡보를 많이 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요. 장에 대한 변동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선물에서 지지와 매도 세력들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보시는 차트와 같이 매수벽은 34.3과 33.5의 두 군데에서요. 이 두 군데에서 현재 매수벽이 깔려 있고요. 또 위로는 36K, 37K, 38K처럼 1000 단위로 매도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보로 수렴 구간으로 좁혀지면서 점점 매수와 매도벽이 꽉 차 있는 상태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수렴 구간이 끝에 되면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근거 있는 지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표로 보통 표현이 되는 BTC All Leverage에 대한 청산맵 지표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 같이 비트 전체 레버리지 청산맵이요. 롱 청산 물량들이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롱의 물량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또 청산을 하는 것들이 현재 데이터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상승에 대한 거를 청산시키는 롱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현재 거래소 지표별로 보더라도요. 어디서 많이 청산이 되어 있는지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비트겟, 비트맥스, 바이비, OKX 순으로 해서 현재 거래소별로 지표들을 보았을 때 바이낸스에서 많은 청산이 일어났다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보이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물량들이 점점 쌓여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똑같이 거래소별로 봤을 때 이런 청산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아래와 같은 지표가 나오는데요. 현재 양수 펀딩비입니다. 펀딩비라는 거는 이제 한쪽에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을 때 받는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한 롱 포지션이 쌓이면요, 그 미결제 약정에 대한 것들이 점차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통 펀딩비를 받게 되는데, 차트적으로 보자면 24일에 나왔던 상승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쌓였다가 이번에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거래량도 이에 맞춰서 감소를 하고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롱 포지션에 대한 것들이 한번 싹 갈려 나갔고요. 그리고 아래에 깔려있던 매도벽까지 한번 싹 갈리면서 청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 그리고 가격, 그리고 거래량 모두 위아래에 대해서 수렴으로 향해 가고 있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숏보다는 롱 포지션으로 계속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상승 채널 하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33.5K까지 깨지는 흐름, 아니면 롱 포지션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위에 1000단위로 매도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매수와 매도벽이 우리를 지켜주고 때리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간략한 인포그래픽 차트를 보시면요, 코인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현재 숏 물량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비트C도 마찬가지로 숏 물량, 그리고 리플 숏, 그리고 링크, 이거는 좀 더 롱 세력이 많고요. 이렇게 해서 숏 물량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현재 시간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지표들이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사실 한 번에 올리는 게 또 세력이잖아요.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현재 그 단기적인 조정 부분은 제가 처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으로 보면 이 잡아드렸던 차트 있죠? 왼쪽 어깨 부분에서 한번 내리고 가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가느냐인데요. 현재 차트로 보시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대로 그냥 뚫어 올려도 이거는 뭐 할 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조정을 받든 조정을 받지 않든 이 왼 어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극미하기 때문에요. 어떤 확률이 나오든 저는 지금은 다 롱으로만 보고 있고, 떨어지면 오히려 분할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거를 볼 수 있는 건 MACD나 RSI 지표를 보시더라도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분명히 소화를 시키고 있는 흐름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과열된 지표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부분을 깨지 않고 여기까지 조정을 하는 게 개미들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사실 이걸 보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하면요, 하락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 하락에 대해서 과연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과 같이 횡보 비트를 계속 올리면서 알트에 대한 자금 또 다시 주고 하면서 유동성으로 롱숏으로 청산하는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주년 인터내셔널 트렌드 라인 지표인데요. 이 보시는 것과 같이 반감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 해빙이라고 써있는 이 해빙 기간마다요, 그 이후의 차트 전후로 보시는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반감기들 있죠. 2015년과 17년도에 있었던 반감기 구간을 보시면 반감기 후에는 떨어졌다가 바로 오르는 유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24년도에도 잘 보시면요, 2024년도도 잘 보시면 반감기 이전에 한번 하락 후 유턴을 하는 과정, 이게 후의 반감기 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상승을 하는 U로 그리는 이 차트가 보이시죠? 우리는 현재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표하는 지점은 42K까지는 그래도 무조건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은 블랙롱에서도 많이 나왔죠. 일단 42K까지는 가고 50K까지도 보인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저는 그 영역들은 다 매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반감기 이후의 시간은 금리 인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후의 차트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리플 이슈를 안 다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리플을 좀 존버하시는 분들, 리또 속에 또 한 번 내가 당할 것 같은 분들, 결국 거지 아니면 부자가 되겠죠. 지금 이 짤처럼요, 팬티 1, 2풀에 팔아요. 1, 2풀이 팬티 하나면 지금 가격으로 한 800원, 900원 한다고 보겠네요. 이 꼴이 날지 정말 강남 부자가 돼서 망토를 입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리플을 안 다뤄볼 수 없기 때문에요. 와, 진짜 리플은 혼자 다 씹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 소송에 대한 것도 전망도 강하지만요. 리플은 잘 아시죠? 아프리카 결제 업체와 국가 간 결제 솔루션 툴. 이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두바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코인판에서 가장 많은 호재를 담고 쌓아두고 갖고 있는 보물단지는 리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리플을 정말 사용을 하는 게 너무나도 활용도가 높아요. 일단 첫 번째가 은행 간 송금이죠. 해외를 나가보신 분들 있죠? 못 나가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나가신 분들은 사실 환전소 아니면 은행 가서 환전을 하는데 이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리플은 그거를 대체할 수단으로도 정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리플이 우리가 거래소에서 거래소를 이용할 때요. 거의 10 중에 8은 뭘 쓸까요? 저는 리플을 보통 쓰신다고 봅니다. 리플, 트론, 비트, 이더 많이 쓰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리플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코인은 실용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용처가 일단 많이 쓰는 게 리플이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리플은 정말 호재는 씹어먹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어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리플 스웰이 오늘 밤 기준으로 이제 결론이 날 텐데요.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스웰은 과연 호재인가 악재인가? 저는 리플 스웰을 사실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IPO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스웰은요 연례 행사입니다. 그 리플 스웰 후의 가격 움직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리플 스웰은 2020년 기준으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승장 이후에요. 다시 살아나면서 스웰 가격을 복귀하고요. 또다시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왔었죠. 2021년도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 스웰에는요 또다시 하락으로 전반으로 꺾여가면서 가격을 바닥을 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나왔고요. 또다시 그 이상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스웰만 보고 타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처럼 리플 자체에 대한 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웰은 매해 있는 연례 행사고 지금은 승소와 IPO라는 큰 이슈가 ETF만큼 있는 게 리플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생각보다 그냥 정찰병 좀 샀는데요. 수익이 27% 난 것뿐이에요. 더 멀리 봤을 때 리플은 저는 모아간다라고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이슈는 이렇게 좀 종결을 하고 싶습니다. 워낙 많이 물어보셔가지고요. 알트코인 시즌에 대해서 사쿠키가 이런 말을 했죠. 현재가 알트코인 시즌이 나오는 단계다라고 해서 차트를 올려줬는데요. 저도 이제 비슷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 근데 이미 움직였죠. 이미 뭐 100% 넘게 오른 애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산 분들이 있으면 저는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정 주지 않고요. 조정을 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격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흔든다고 하면 진짜 멘탈이 나갈 정도로 흔들기 때문에 그냥 저는 20%, 30%라도 사고요. 그냥 나는 20% 떨어지면 산다. 10% 떨어지면 산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지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짜잘한 조정 가지고 뭐라 하기는 좀 힘든 구간인 것 같습니다. 결국 리플도 그렇고 지난해 FTX 사태를 제외하고요. 리플은 스웰 이후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스웰 이후 상승은 스웰 때는 막상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정상 복귀를 하고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보통 상승을 한다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을 요번에도 1억 정도 추매하신 거 아실 텐데요. 와 정말 이더리움은 저를 미치게 하는 코인 같습니다. 정말 이럴 때마다 저의 승부욕을 자극하는데요. 저는 정말 이더리움을 이더 마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떨어질 때마다 지금 살 생각이긴 해요. 그만큼 이더리움은 지금 누군가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특정 거래가 이더리움을 추매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저 스스로 위안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우연찮게 이 고잉 투 더 문이라는 분 블로그를 보면서 찾은 건데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요. 저 같은 유튜버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유튜버 다 필요 없어요. 텔레그램도 그만 봐요. 신문도 그만 봐요. 딱 누구만 믿어라. 본인 자신. 주변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본인에 집중하고 남한테 관심 끄는 사람이 지금 시점에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옆집 개가 정말 그리고 아니면 옆집 조카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말을 하는 순간 그때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여러분들을 다독이길 바랍니다. Q&A에 올라왔던 댓글을 영상을 정리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외시 투자자들 영상을 보면 더 헷갈리는 건 나만 그런 건가요? 영상마다요 본인에게 결이 맞는 분들 건 보면 됩니다. 저희는 회사라고 해서요 무조건 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총괄 트레이더라고 하더라도요 제 의견이 다른 분하고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마다의 주관이 있고 분석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볼 때마다 다른 분 의견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걸 고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50K까지 오르고 이후 떨어지는 건 얼마까지 떨어지려나요? 상승 후 하락 이야기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것도 제가 100번 10번 말해도 계속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어피트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5파의 흐름을 틀리고 현재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중간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1파, 2파, 3파, 4파에서 센티멘트 패턴으로 여기까지 조정을 두에 상승 이 패턴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기서 틀린 게 있다고 하면 이걸 찍고 갔느냐 아니면 그냥 올라갔느냐의 차이인데요. 뭐가 됐든 결론은 틀린 게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저는 사실상 이렇게 중간에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더 떨기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은 틀린 게 맞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관점으로 변경된 거는 1대1 패턴상 여기서부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까지 올라간 이 패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50% 이상 반등이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1대1 패턴을 보시면요. 이 1대1이요. 이 구간을 보면 이 구간이 최소한 42K까지 닿습니다. 근데 이 42K는 제가 보는 최소 구간입니다. 블랙록도 42K부터 52K까지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댓글에서 50K도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는 42K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분명 다 매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변수도 아닙니다. 왜 이게 분명히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건데요. 저는 거래량이라는 게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 거래소 차트가요. 달러하고 다른 것 중에 2017년도 차트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은 보통 달러보다 10%에서 15%가 더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푸도 있었고요. 한국 거래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누가 뛰어들었냐에 따라서 현재 보시는 1대1 패턴상 이 거리감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끝난 후에 차트가 나온다고 하면 1 있죠? 이 차트가 나오고부터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있죠?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뭐죠? 바로 헤드앤숄더로 현재는 왼쪽 어깨가 만들어진 상태고 현재는 머리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 머리의 위치가 정수리까지 가느냐는 나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부근은 머리 부분을 만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근은 저는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2025년도부터 6월 이때 나오는 인하에 대한 본격적인 이슈가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다시 보면 결국 2025년 6월부터는 다시 이 바닥을 보러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시길 바라고요. 솔라나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솔라나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차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좋은 차트의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그대로 보신 분 아니면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보셔도 저는 자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솔라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 차트를 봐라.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요. 비트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이게 만약 간다고 하면 지금 나왔던 이 부근 있죠? 이 부근상 이렇게 해서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솔라나가 여기서 장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저점이었던 부분은 2분의 1이 손절가이고요. 이 부분까지는 그냥 분할로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솔라나는 현재 이 부분 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솔라나를 진입하고 계시다고 하시면 저는 가격적으로 38,000원이 최후의 마지노선이라 보고 있고요. 38,800원은 손절가로 가져가신 다음에 현재 가격부터 여기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요. 분할을 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손절가만 기억을 하시고요. 내려오면 이 가격에 근접하게 사시고요. 그게 아니고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면 11월에는 조금 지켜보는 모습이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락 5파 관점은 폐기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그 부분 맞습니다. 하락 5파 내에서 지금 5파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5파가 이어지는 거는 5파 자체가 4파의 저점을 뚫느냐의 문제인데요. 5파는 현재 4파보다 110%나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 파동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현재 머리 부근이고요. 이게 5파를 판가름하려고 하면 시간이 결국 지나봐야 아는 문제잖아요. 그 부분은 2024년도 6월 금리 인하가 본격되는 시점부터 나오는 하락 이후의 흐름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인 왜 캠을 안 켜요? 라고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캠을 켰었습니다. 지난 월드 컨셉도 잡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훈남 이미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차트보다 저를 관심을 가져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댓글 Q&A로 계속적으로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고요. 알트코인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줄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을 한번 되감기를 해보시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나의 투심적으로 결국 아무 소리도 듣지 마라. 우리는 그런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